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논어 하기편 제15장입니다. 우선 이 자공이라는 제자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 초기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초기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양반은 참 머리가 명석해요. 정말 명석해서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역할을 가장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춘추 좌시전이나 기타 다른 많은 이 역사적인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참 굉장한 제자이죠. 그리고 이 양반은 경제학이 아주 밝았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14년 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생할 때, 이때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다 자공 이분이 저걸 했습니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이름이 사자인데, 사자도 이름에 벌써 돈이 들어있죠. 돈. 그리고 또 아마 공자님이 지어준 걸로 보는데, 공자에도 보면 요건 발음기호고 밑에 또 돈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양반은 경제적으로 돈과 아주, 이름부터가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또 자기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빈이라는 건 여러분 보면 금방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공이 말하기를 빈이 무첨. 이 빈이 여기 돈이잖아요. 돈인데 요 돈을 나눌 분, 돈을 혼자 쓰지 않고 나누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게 빈이에요. 합친 글자죠. 분 더하기 돈, 쪼개 패. 쪼개가 옛날에 돈이었으니까요, 한때. 하여간 이 돈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자공이 공자님에게 이런 묻습니다. 빈이 무첨, 그러면서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첨자에 참 무서운 글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원자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부분이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참 겁나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하면 이게 또 이렇게 하면 함정이잖아요. 함정.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빼고 말씀원을 집어넣었으니까, 말로써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첨이에요. 아첨. 이게 아첨을 잘 들으면 아첨을 듣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비극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아첨하는 놈을 제일 경계를 했죠. 그러나 역대 대부분의 제왕들은 아첨하는 놈들을 좋아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신하들을 싫어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이 왕조와 이 수많은 이 왕들이 이 결과가 비참한 경우가 많았죠. 하여튼 첨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인데,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대개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남에게 아첨을 잘해요. 비굴한 얼굴을 해가지고 돈이나 좀 얻어볼까, 음식이나 얻어먹어볼까 해가지고 아주 이 아첨하는 그런 표정을 잘 지어요. 동정을 동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아첨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훌륭하잖아요. 이 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집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 술병이에요. 술독이라 해도 좋고. 그러니까 집에 딴 사람들은 곡식도 모자라는데, 이 집은 말이죠, 이거를 귀한 곡식을 술을 만들어 가지고 단지로 가지고 있는 집이니까 부잣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자가 돈 많은 집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술을 많이 가지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막걸리 한 병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이죠. 끽 할 정도 만족인데, 어쨌든 그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부의무교. 부자들은 보면 대부분 교만해요. 부자들이 좀 교만하죠. 상대방 말은 무시하고 말이죠. 듣지도 않고
요즘 뭐 그런 많았잖아요. 유명한 그 대기업체에 뭐 사모님이라든지 따님이라든지 이 교만하다가 요즘 문제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교처럼 자세히 보면 말이죠. 이게 말맞자에다가 여기 이 교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이때 따로 떼버리면 여기 높을 꽃자와 같은 뜻이에요. 높을 꽃자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위에다가 높을 꽃자 위에다가 발음 기호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걸 생략한 거예요. 요걸 생략한 거. 그 합치면 요런 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 큰 말이 말이죠. 보통 뭐 사람이 쳐다봐야 되는데 키 큰 말이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같이 않고 말같이 이 짐승처럼 교만한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교만하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죠. 어쨌든 부의무교, 부자이면서, 부자는 되게 교만한데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하여나 여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자님에게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선생님은 입만 벌리면 이 참 금쪽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뭐 나도 뭐 좀 이 공자님의 인가를 받을 만한 좋은 말이 없을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야, 여기에 비니무첨 부의무교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에게 말씀드리면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공자님이 자왈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가야라는 것은 뭐 언간하다 그 정도도 뭐 괜찮다 이런 말이지 하오 끝내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 요즘 말로 이런 뜻으로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미약이라는 것은 같이 못하단 말이에요. 뭐만은 못하다. 너의 단계는 좀 보통 수준이고 더 높은 단계가 있단다. 뭐냐? 이 빈이 가난하면서도 즐기고, 근데 사실 여기 한 글자가 빠졌어요. 후세 사람들은 여기다가 도자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도자죠. 빈이락도. 그래야 부의호래, 이거 딱 맞죠? 락도 호래가 맞잖아요. 짝이 맞잖아요. 어쩌다가 기록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이락도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이 교만한 것을 넘어서서 예가 있는 사람. 아주 그 예절 바른 사람. 여러분, 정말 재벌이나 뭐든 엄청 부자가 이 예의가 밝아서 남에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드문 일이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께서 빈이무첨 부의무교도 괜찮지만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안빈낙도 그러잖아요. 안빈낙도. 그리고 부의호래 부자이면서도 아주 예절을 바르고 남을 예로 대하는 사람. 이거보다는 미약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 자공이 한 방 맞았죠. 역시 내가 아무리 참 해봐야 이 부처님 손바닥에 이 손오공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도 아는 척 해야 되죠.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께서 맨날 외우게 하는 시 305편. 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이 전부가 최소한 74명 혹은 72명은 시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외웠어요, 여러분.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렇게 시경을 중요시한 겁니다.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여러분 절차탁마 아시죠? 절차탁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주자가 뭐 주를 내는 것도 많고 한데 이 절차탁마라는 결국은 뭐냐면 이 절은 자르다는 말이고요. 뭘 만들려면 뭘 잘라야 될 겁니까? 그래서 이 뼈를 자르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차라는 것은 이 자른 것을 그죠? 이 뼈 상아라 이런 거를 갈아야 돼.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여기를 싹 갈아내야 되죠. 이게 여절여차고, 탁마라는 것은 뭐냐면 옥. 여기는 이 절차는 뼈를 얘기하고, 탁마는 요 옥자 들었잖아요. 옥자, 여기 옥자. 이거를 사람들은 임금왕변 그러면 안 돼요. 임금왕변이라는 214부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썼지만 왕이라고 읽지 않고 이 구슬옥변이에요. 구슬옥. 예. 그래서 요 이 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옥을 이렇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쪼아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마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쪼아놓은 것이 아직도 뭘까요? 끄끌끄끌하다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 것을 갈아야 되죠. 뭐 샌드페이퍼라든지 혹은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가는 거. 이걸 마라 그래요. 예. 그래서 탁마는 바로 이 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이 뼈다구, 예를 들어서 이 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요즘은 못 쓰게 하지만 상하도장 같은 거, 상하로 만든 여러 가지 그 놀이개라든지 이런 거. 그 여절여차의 탁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원래의 어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 절차 탁마를 하게 되면 예술품이 나온다든지 한 단계 높아지잖아요. 원래의 그 자료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아주 훌륭한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의 이 상아라든지 옥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아주 예술품을 만들면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절차 탁마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로 모자라는 걸 보충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거를 요즘 우리는 절차 탁마라 그러잖아요. 네. 이것을 여자는 물음표예요.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비니무첨 부의무교보다 비니락도 부의호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비니무교라 그 상하 원자료고, 부의 원자료를 여기 절차 탁마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옥도장이 상하 도장이 된다든지 상하로 만든 이 어떤 장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단계가 결국은 이 절타 탁마라는 말이 결국은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것을 이름입니까? 근데 비니무교가 비니락도가 되고 무교가 부의호래가 되는 것이 바로 절차 탁마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공자님께서 이 제자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러니까 또 그래도 좀 잘 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공이 또 다른 제자들보다는 선생님이 올 때 워낙 이 장사를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많이 사가 오잖아요. 사가 와서 뇌물은 아니지만 선생님께 선물로 바치잖아요. 사람 세상에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커피도 한 잔 못 얻어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는 애한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B학점을 A학점을 올려줄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죠. 김영란법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커피도 한 잔 못 얻어먹어요. 논문 심사 마치고 학생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못 얻어먹어요. 논문 심사 끝났으면 그만인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각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먹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에게 사제간에 예를 들어서 논문 심사나 이 학술회의가 끝나고 뒤에 2차에서 술자리에서 나누는 좋은 고담 진론이 많은데 그게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말이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완벽한 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래도 한마디 평상시에 이 자공이 그래도 자기를 지켜주는 걸 좋아하니까 한마디 스승이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사가 바로 이 전손의 성이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하기로 하고, 이름이 사니까요. 그죠? 이게 사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남에게 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건 또 공은 뭐냐면 바칠 공짜니까 주고 받고 이런 거예요. 사야. 이 시 비로소 가히 더불어
이런 말이죠. 가히 함께 언시 시를 말하다, 시를 논하다, 시에 대해서 시의 높은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가 되었구나. 이거는 뭐 허사예요. 그렇죠? 감탄사 좀 되고. 왜 그러냐면 이 고저왕이라는 것은 옛날 이 지나간 것을 이 저는 지어의 준말인데 고지어 왕이 지례자. 그러니까 내가 옛날 거를 가르쳐 주었더니 얘기해 주었더니 앞으로 가르쳐 주지 않은 올 것을 아는구나. 이건 뭐냐면 내가 그때 내가 절차 탁마를 얘기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주는데 설명할 때 너는 그걸 소화해서 한 단계 높게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가르쳐 준 것도 스스로 깨우쳐서 아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나하고 시에 대해서 뭐 1대1의 동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단계에 올랐다. 이렇게 이 그날 밤에 여러분 자공이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안 왔죠. 선생님 뒤에 이 뒷집에 그 선술집이었으면 마음에 드는 친구들 며칠 데려가서 한 박 쌌겠죠. 막걸리 한 몇 통 마셨겠죠. 기분이 좋아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보면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께 여쭙다. 그러면 선생님께 말하기를 빈이 무첨 가난하면서 아첨을 하지 않고 부의무교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서 사실 요게 바로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요거는 뭐 아무래도 자기보다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지만 정말 굶어서 말이죠. 이 얼굴에 부한기가 있는 누굽니까 여러분? 안년. 안년을 얘기하고 요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응간하지 괜찮아. 그런데 비니락도 여기 지금 안년은 지금 여러분 가난하면서도 이 루항에서 참 지저분한 골목 안에서 어렵게 살면서 도를 즐기고 있잖아요. 안빈낙도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안년이죠. 안회. 그리고 이 부의호래는 바로 너가 이 부의무교는 좋은데 이 호래가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드는 거예요. 자공이 말 시운 여절 여차 여탁의 막 절차 탁마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저희들은 열심히 갈고 깎고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갈고 깎고 단계를 넘어서서 아주 이 뼈나 혹은 이 옥을 가지고 훌륭한 호련 같은 이 종묘 제사에 쓰는 이 호련 같은 좋은 옥기. 이 옥기에는 종도 있어요. 종도 있고 옥기에 굉장히 많아요. 옥으로 만든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조상에게 제사를 때 쓰는 옥기로 만든 게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단계에 올라섰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또 기분이 좋잖아요. 제자가 또 자기도 슬쩍 또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너는 이제 나하고 시를 논할 수가 있어. 다른 애들은 말이지 시도 잘 몰라가지고 담벼락 앞에 서서 시야가 꽉 막힌 놈들 뒤통수를 때려도 이게 시야가 터지지 않는 그런 아들이 많은데 너는 벌써 앞에 있는 담을 쓰러뜨리고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요즘 이건 말하면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둘을 아는구나. 이런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원리를 가르쳐 줬더니 그 원리를 응용해서 새로운 단계의 차원을 깨우치고 넓혔구나. 얼마나 고조왕이 지례자. 너무 좋지요. 자공이 참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참 아름다운 이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죠? 참 아름다운 얘기죠. 정말 볼수록 이 15장 참 재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공왈 비니무첨 부의무교 하여
자왈 가야 미약 비니락 부이호래자야 자공왈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기사지위여 자왈 사야 시가여언시이의 고저왕이지래자. 멋있죠 여러분? 예. 오늘 학기편 제 15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